칠흑 같은 검은색, 정밀하게 재단된 슈트가 강태민 회장의 빈틈없는 실루엣을 감쌌. 그의 어깨는 넓고 단단했으며 36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성숙한 위압감을 발산했다. YJ그룹 타워 70층 최고 전략 회의실의 공기는 그가 들어서는 순간 팽팽하게 얼어붙었다. 얼음 요새라는 별명은 단순한 수식어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지난 10년간 아버지의 몰락으로 붕괴 직전이던 그룹을 재건하며 스스로에게 씌운 갑옷이자 그의 경영 철학 그 자체였다. 그의 짙은 눈썹 아래 감정이라고는 한 톨도 찾아볼 수 없는 검은 눈동자가 회의실을 천천히 훑었. 임원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마른 침을 삼켰. YJ그룹의 동남아시아 신규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는 그룹의 향후 10년 명운이 걸린 거대한 도박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도박의 가장 중요한 고비에서 예기치 않은 암초를 만난 것이다. 현지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과 정치권의 미묘한 압력, 그리고 경쟁사의 집요한 방해 공작까지 보고서는 온통 붉은색 경고로 가득했다. 태민은 테이블 상석에 앉아 두꺼운 보고서 파일을 넘기는 대신 그저 정면의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침묵은 어떤 질책보다도 무겁게 회의실을 짓눌렀다. 박 부회장님. 태민의 목소리는 얼음이 갈라지는 듯 낮고 차가웠다. 현지 상황 보고가 이것뿐입니까? 환경단체의 배후를 파악하라고 지시한 게 3주 전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추정과 예상뿐이군요. 그의 시선은 박상훈 부회장에게로 향했. 50대 후반의 박상훈은 태민의 아버지 때부터 그룹에 몸담아 온 원로였지만 태민은 그에게 단 한 번도 예우를 보인 적이 없었. 박 부회장은 안경을 고쳤으며 애써 침착한 목소리를 냈지만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배어 있었. 회장님, 현지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정치권과 연결된 고리가 너무 많아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신다면. 박 부회장의 변명이 길어지려 할 때 태민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 시간이라. YJ그룹은 박 부회장님의 관록을 믿고 기다려줄 만큼 한가하지 않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경쟁사의 자금 흐름을 즉각 재조사하세요. 환경단체의 가면을 쓴 용병이라면 돈줄을 끊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업무팀은 현지 정부를 상대로 한 모든 인허가 서류를 재검토하고 압박 카드로 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아내십시오. 그의 지시는 막힘이 없어 간결했으며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임원들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긴장하며 노트북을 두드렸. 태민은 다시 스크린으로 시선을 돌렸. 화면에는 동남아시아의 무더운 정글 한가운데 세워지고 있는 거대한 플랜트의 조감도가 떠 있었다. 저것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 그것은 10년 전 모든 것을 잃었던 그가 YJ그룹의 부활을 그리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쌓아 올리는 거대한 성이었. 그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희생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 회의는 살얼음판 위를 걷듯 아슬아슬하게 이어졌. 태민은 각 부서의 보고를 들으며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 그의 지적은 언제나 핵심을 꿰뚫었. 그의 냉철함은 때로 비인간적으로 보일 정도였지만 그 덕분에 YJ그룹은 업계에서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재탄생할 수 있었. 그에게는 감정 소모란 사치일 뿐이었. 감정은 판단을 흐리게 하고 약점을 노출시키며 결국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독이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 10년 전 그 끔찍했던 날 이후로 그는 자신의 감정을 완벽하게 봉인했. 회의가 막바지에 접어들 무렵 그의 책상 위에 놓인 직통 전화가 날카로운 진동음과 함께 붉은 빛을 깜빡였. 회의 중에 이 전화가 울리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다. 태민의 미간이 찰나의 순간 아주 미세하게 좁혀졌. 그는 임원들에게 손짓으로 회의 중단을 알리고는
망설임 없이 수화기를 들었. 강태민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다급한 목소리는 그 평온을 순식간에 산산조각낼 만큼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회장님 현장입니다. 여긴 지금 아비규환입니다. 김 비서실장의 격앙된 목소리가 전화기를 뚫고 나올 듯했다. 진정하고 보고해. 무슨 일이지? 태민은 본능적으로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했. 그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이 숨을 죽인 채 그를 주목했. 박상훈 부회장의 눈빛이 순간 번뜩였지만 곧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다. 수화기 너머로 김 비서의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 방금 전 20분 전입니다. K7 구역 중앙 타워 건설 현장에서 대형 비계가 무너졌습니다. 지금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태민의 굳게 닫힌 입술이 하얗게 변했다. K7 구역은 전체 공정의 핵심이자 가장 많은 인력이 투입된 곳이었. 피해 규모는 현장 소장은 그는 즉각적으로 상황 파악에 나섰. 아직 정확한 집계가 통신이 불량합니다. 그런데 회장님, 더 큰 문제는 김 비서가 말을 잇지 못하고 망설였다. 태민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 말해. 얼음처럼 차가운 명령이었다. 현장 총책임자인 오진우 기술이사가 사라졌습니다. 붕괴 직후부터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오진우 이사, 그는 YJ그룹의 최고 기술자일 뿐만 아니라 이번 동남아 플랜트 프로젝트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된 핵심 증거를 관리하고 있던 인물이었. 태민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의 시나리오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이것은 명백한 공격이다. 환경단체의 시위, 경쟁사의 방해 공작, 그리고 이제는 대형 붕괴 사고와 핵심 인물의 실종. 이것은 YJ그룹을, 아니, 강태민 자신을 겨냥한 정교하게 계획된 함정이었. 김 실장, 즉시 현지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해 모든 가용 인력을 동원해서 생존자를 수색하고 오 이사의 행방을 최우선으로 확보해. 그리고 태민은 말을 끊고 잠시 숨을 골랐다. 그의 눈이 회의실 안을 천천히 훑었. 모두가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 현지 군경의 개입은 최소화해. YJ의 내부 보안팀과 NCM을 즉시 컨택하도록 최고 등급의 위기관리 프로토콜을 발동한다. NCM, 넥서스 위기관리, 넥서스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 전 세계의 가장 위험한 분쟁 지역에서 기업의 자산과 인력을 보호하는 최고의 민간 위기 협상 및 보안 전문 기업. 그들을 부른다는 것은 이 사태가 단순한 사고가 아닌 적대적 행위임을 공식화하는 것이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태민은 자리에서 일어났. 그의 얼굴은 여전히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처럼 차가웠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 지금부터 YJ그룹은 전시 상황에 준하는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한다. 박 부회장께서는 서울 본사의 위기 대응센터를 총괄해 주십시오. 나머지 임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현장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회의는 여기까지. 그의 선언은 단호했. 임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서둘러 회의실을 빠져나갔. 박상훈 부회장은 태민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 회장님, NCM까지 부르실 필요가. 일이 너무 커지는 것 아닙니까? 현지 정부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염려가 배어 있었지만 태민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 일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했다면 YJ는 10년 전에 이미 사라졌을 겁니다. 박 부회장께서는 제 지시나 이행하십시오. 박 부회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며 돌아섰. 회의실에 홀로 남은 태민은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 70층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야경은 눈부시게 화려했지만 그의 검은 눈동자에는 그 어떤 빛도 담기지 않았.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단축키 하나를 길게 눌렀. 김 비서실장이었. 나 강태민이다. NCM과의 계약은 내가 직접 처리하지. 아시아 태평양 지부 최고 책임자와 연결해. 지금 당장. 전화를 끄는 태민은 창밖의 어둠을 노려보았. 오진우 이사. 그는 단순한 기술이사가 아니었. 그는 박상훈 부회장을 비롯한 구시대의 잔재들이 그룹의 자금을 어떻게 빼돌리고 있었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태민에게 넘기기로 약속한 내부 고발자이기도 했. 그리고 그는 사고 직전에 사라졌. 이것은 우연일 리 없었. 실종이 아니라 납치일 가능성이 컸. 그리고 그 배후에는 태민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의 시선이 책상 위에 작은 액자로 향했. 10년 전 그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찍은 유일한 사진. 그 속에는 지금의 얼음 요새가 되기 전에 어설프지만 따뜻하게 웃고 있던 20대의 강태민과 그리고 그녀가 있었다. 그는 고개를 저어 잡념을 쫓아냈.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다. NCM. 그들이라면 오 이사를 되찾아올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는 오 이사를 되찾아야만 했. 그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생명 문제가 아니라 YJ그룹의 명운과 자신의 복수가 걸린 일이었기 때문이다. 몇 분 뒤 그의 집무실에 설치된 보안 화상회의 시스템이 켜졌. 화면에는 NCM의 로고가 떠올랐. 곧이어 아시아 태평양 지부장의 얼굴이 나타났. 강태민 회장님, NCM 마태 지부장 마이클 첸입니다. 긴급 요청 잘 받았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저희 NCM에서 가장 유능한 협상 전문가를 즉시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현재 싱가포르에서 서울로 이동 중이며 3시간 뒤 도착 즉시 YJ그룹 본사로 합류할 겁니다. 태민은 무표정한 얼굴로 모니터를 응시했. 가장 유능한 전문가라. 이름이 뭐지? 그는 협상가의 신상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 그에게 필요한 것은 결과뿐이었다. 마이클 첸이 자료를 넘기며 대답했. 서지우, NCM 수석 위기 협상가입니다. 지난 5년간 단 한 번의 실패도 기록하지 않은 저희의 에이스입니다. 회장님께서도 분명 만족하실 겁니다. 지, 우. 그 이름이 태민의 귀에 밝히는 순간 수십 년 묵은 얼음벽에 거대한 균열이 가는 듯한 소리가 들렸. 태민의 호흡이 아주 미세하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흐트러졌다. 그의 심장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멋대로 뛰기 시작했. 세상에 그 수많은 이름 중에 왜 하필 서지우란 말인가. 그는 애써 목소리의 떨림을 감추고 되물었다. 그녀의 플레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줄 수 있나. 마이클 첸은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곧 화면에 그녀의 프로필 사진을 띄웠. 화면 속의 여성은 10년 전 풋풋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 단정하게 묶어 올린 머리, 날카로운 지성이 번득이는 눈빛,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굳게 닫힌 입술. 그녀는 완벽하게 낯선 전문가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태민은 알 수 있었. 저 차가운 표면 아래 숨겨진 열정과 그 누구보다 강인한 의지를 10년 전 자신의 비겁함 때문에 무참히 버려야 했. 그의 유일한 사랑, 서지우. 그녀가 하필이면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자신을 구원할 협상가로 돌아온 것이다. 그가 서지우라는 이름을 확인한 순간부터 그녀가 YJ그룹 타워의 로비에 도착하기까지 정확히 3시간 18분이 걸렸. 강태민에게 그 시간은 10년의 세월보다도 길고 혼란스러웠. 그는 자신의 집무실이 아닌 그룹 지하 5층에 위치한 워룸, 즉 비상위기 대응센터로 즉시 자리를 옮겼. 수십 개의 스크린이 전방의 벽면을 가득 채웠. 그곳에는 동남아 현지의 처참한 붕괴 현장, 연락이 두절된 오진우 이사의 프로필, 그리고 YJ그룹의 주가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붉은색 그래프가 번갈아 비치고 있었. 태민은 이 거대한 지휘소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의 주변으로 보안팀,
법무팀, 홍보팀의 핵심 인력들이 쉴 새 없이 오가며 정보를 취합하고 보고했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현지에서 마지막으로 전송된 노이즈가 가득한 CCTV 영상에 고정되어 있었다. 붕괴 직전 오 이사가 누군가와 격렬하게 다투는 듯한 흐릿한 실루엣, 그리고 그가 정체불명의 차량으로 끌려 들어가는 듯한 마지막 장면.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납치였다. 회장님, 언론사들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단순 붕괴 사고가 아니라는 뉘앙스의 기사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홍보팀장의 굳은 얼굴에 식은땀이 흘렀. YJ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를 기록했. 10년간 그가 쌓아 올린 신뢰의 탑이 단 몇 시간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태민은 눈도 돌리지 않은 채 명령했. 언론 대응은 박상훈 부회장에게 일임한다. 지금은 그 어떤 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해. 우리의 최우선 목표는 오이사의 신병 확보다. 그 외에는 모두 부차적인 문제다. 박상훈 부회장은 태민의 곁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서 있었다. 회장님, NCM 같은 외부 용병들에게 그룹의 명운을 맡기는 것은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돈만 밝히는 자들입니다. 차라리 제가 현지 정부 라인을 통해. 태민이 박 부회장의 말을 잘랐다. 부회장님은 언론이나 잘 막아주십시오. 지금 이 상황은 부회장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칼날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박 부회장은 순간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지만 이내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다. 그때 워룸의 이중 보안문이 열리고 김 비서실장이 다급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그의 뒤로 검은색 정장을 입은 3명의 인물들이 따라 들어왔. 그들은 주변의 혼란스러운 분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 침착하고 절제된 걸음걸이로 태민을 향해 다가왔다. 그들의 존재감만으로도 워룸의 소란스럽던 공기가 순간적으로 가라앉는 듯했. 태민은 스크린에서 시선을 떼고 그들을 바라보았다. 심장이 발밑으로 떨어지는 듯한 감각. 그는 애써 호흡을 가다듬었. 맨 앞의 여성. 그녀는 10년 전의 풋풋한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 머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단정하게 묶어 올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지독한 이성과 전문성으로 무장되어 있었. 그녀는 태민의 예상보다 키가 컸. 몸에 꼭 맞는 검은색 바지 정장은 그녀의 날카로운 실루엣을 더욱 돋보이게 했. 그녀의 눈은 이 방 안의 모든 것을 스캔하고 있었. 상황, 인물, 위협 요소, 그리고 강태민.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 태민의 얼음 요새에 다시 한번 거대한 균열이 일었. 10년 동안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 없는 눈동자. 하지만 그 눈동자에는 과거의 따뜻함이나 애틋함 대신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냉철한 분석과 완벽한 통제력만이 자리하고 있었. 그녀는 태민의 앞에서 3미터 정도 떨어진 거리에 멈춰섰. 워룸의 모든 소음이 일순간 사라졌. 태민에게는 오직 자신의 심장이 격렬하게 울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 NCM 수석위기 협상가 서지호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으며 그 어떤 개인적인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 마치 처음 만나는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건네는 교과서적인 인사였. 그녀는 태민에게 명함을 건네는 대신 가볍게 목례를 했다. 그 어떤 사적인 대화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무언의 선언이었. 태민은 마른 입술을 억지로 열었. YJ그룹 강태민입니다. 그는 그녀에게 악수를 청하기 위해 손을 내밀려다 순간 망설였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녀의 손을 잡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는 판단할 수 없었. 그 찰나의 망설임을 지우는 놓치지 않았. 그녀는 태민의 굳어버린 손을 지나쳐 곧장 워룸의 메인 스크린으로 시선을 돌렸. 상황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김 실장님, 현지에서 확보한 모든 원본 데이터를 제 단말기로 전송해 주십시오.
지금 즉시 그녀는 강태민을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YJ그룹의 회장이 이 방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혹은 그가 이 상황의 유일한 결정권자가 아니라는 듯이 행동했다. 그녀는 자신의 팀원들에게 짧은 지시를 내려 그들은 즉각적으로 자신들의 장비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원룸의 한쪽 구석이 순식간에 NCM의 임시 지휘본부로 변모했다. 태민은 그저 자신의 영역이 침범당하는 것을 말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지우는 스크린에 떠 있는 오진우 이사의 프로필과 붕괴 현장 사진, 그리고 납치범으로 추정되는 무장단체의 로고를 번갈아 보며 빠르게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외과의사가 환부를 도려내기 직전처럼 날카롭고 정교했다. 이건 단순 납치가 아닙니다. 목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녀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 태민이 입을 열었. 무슨 근거로 그렇게 판단하지? 지우는 태민을 돌아보았.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그를 고객으로서 정면으로 응시했다. 납치범들의 첫 번째 요구사항이 없었습니다. 통상적인 몸값 협상이라면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고 즉각적인 금전 요구를 해왔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침묵하고 있죠. 오히려 YJ그룹의 주가가 폭락하는 것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요. 그녀의 손가락이 붕괴 현장의 특정 지점을 가리켰. 그리고 이 붕괴 K7 구역, 여긴 오진우 이사의 현장 사무실과 불과 50m 거리입니다. 붕괴는 오 이사를 납치하기 위한 연막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범인들은 오 이사가 가진 무엇인가를 원하고 있어요. 그게 돈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겠죠. 예를 들면 YJ그룹의 치명적인 약점 같은 것 말입니다. 그녀의 분석은 태민이 예상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했. 하지만 그 사실을 그녀의 입을 통해 듣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충격이었. 태민은 자신의 속마음을 완벽하게 감추며 물었. 그래서 당신들의 전략은 뭐지? 지우는 자신의 태블릿 PC를 들어 태민에게 보여주었. 화면에는 복잡한 네트워크망과 함께 몇몇 인물들의 사진이 떠 있었. 범인들은 내부 조력자가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작전을 외부인만으로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YJ그룹 내부, 그것도 아주 깊숙한 곳에 쥐새끼가 있다는 뜻이죠. 그녀의 시선이 태민의 뒤에 서 있던 박상훈 부회장에게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태민에게로 돌아왔다. 저희의 첫 번째 임무는 그 쥐새끼를 잡는 겁니다. 동시에 납치범들과의 공식적인 협상 채널을 열겠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강태민 회장, 이 협상은 오 이사를 구출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진짜 범인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한 연막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태민에게 한 걸음 다가섰.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숨 막힐 듯 가까워졌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NCM의 작전이 종료될 때까지 YJ그룹의 모든 보안 및 통신 채널은 저희의 통제하에 들어갑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녀의 눈은 태민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통보를 하고 있었다. 10년 전 그에게 모든 것을 의지했던 유약한 여대생은 없었. 지금 그의 앞에는 그의 제국을 구하기 위해 온, 혹은 그의 제국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차가운 프로페셔널 서지우가 서 있을 뿐이었다. 태민은 그녀의 도발적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했. 그의 입가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희미한, 그러나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가 어렸. 좋아. 어디 한번 해보시지. 당신들의 에이스가 어느 정도인지 내게 증명해봐.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워룸의 공기는 24시간 내내 켜진 장비들의 소음과 며칠 밤을 새운 사람들의 탁한 열기, 그리고 극도의 긴장감으로 질식할 듯했다. 강태민은 자신의 전용석에서 지난 12시간 동안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 거대한 비상지휘소의 실질적인 공기는
그의 맞은편에 임시 사령부를 차린 NCM 팀에 의해 좌우되고 있었다. 서지우는 두 사람 사이의 거대한 유자형 지휘 테이블 건너편에서 쉴 새 없이 현지 위성 데이터와 암호화된 통신망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가 이끄는 NCM 팀은 단 3명이었지만 그들이 워룸의 한쪽 구석에 설치한 장비들은 YJ그룹의 수십 명짜리 보안팀을 압도했다. 다중, 암호 해독기, 실시간 위성 이미지 분석기, 그리고 NCM 본사와 연결된 보안 링크까지 그들은 마치 잘 훈련된 특수 부대처럼 각자의 위치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서지우는 그 중심에서 현지에서 날아오는 수백 개의 데이터 피드를 동시에 확인하며 무의미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유의미한 단서를 낚아채고 있었다. 태민은 자신의 보안팀장이 낯선 외부인, 그것도 한때 자신이 알던 그 여자에게 쩔쩔매며 지시를 따르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불쾌감과 당혹, 그리고 정체 모를 감정들이 뒤섞여 그의 속을 휘저었다. 10년 전에 서지우는 따뜻하고 때로는 눈물이 많았으며 그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 있는 여성은 마치 잘 벼린 강철 칼처럼 차갑고 위험하며 그 누구에게도 의지할 필요가 없어 보였다. 그녀는 완벽한 타인이었다. 정보 공유가 너무 느립니다. 강 회장님, 지우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워룸의 정적을 이런 식으로는 납치범들보다 한 발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YJ그룹의 모든 임원, 특히 동남아 프로젝트 관련자 전원의 최근 3개월간의 통신 기록과 금융 거래 내역을 지금 당장 저에게 넘겨주십시오. 그녀의 요구는 단호했다. 태민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것은 그룹의 가장 민감한 치부, 판도라의 상자였다. 내부 감찰 자료까지 포함해서 말인가. 태민이 낮은 목소리로 되물었다. 지우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태민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다. 오직 임무를 수행하려는 협상가의 냉철함만이 번득였다. 물론입니다. 범인은 아마도 회장님께서 가장 신뢰하는 인물 중 하나일 테니까요. 혹은 신뢰했던 인물이거나. 그녀의 시선은 태민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태민은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김 비서실장에게 턱짓을 했다. 서수석이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최고 등급 보안 해제하여 NCM 측에 인계해. 워룸의 YJ 그룹 직원들 사이에서 나지막한 탄식이 터져나왔다. 그룹의 모든 비밀을 외부인에게, 그것도 단 하루 만에 넘기라는 회장의 명령은 충격 그 자체였다. 하지만 태민은 알고 있었다. 지금은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지 않으면 YJ 그룹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바로 그때 박상훈 부회장이 초조한 얼굴로 얼음에 거의 뛰어 들어오다시피 했다. 그는 지우가 태민의 승인을 받아내는 장면을 정확히 목격했다. 그는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렸다. 강 회장, 제정신이십니까? 지금 우리 그룹의 모든 기밀을 저 여자에게 넘기시겠다는 겁니까? 저들이 NCM인지 아니면 경쟁사가 심어놓은 스파이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어. 지우는 박 부회장을 돌아보지도 않고 자신의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한 채 대답했다. 박 부회장님, 지금은 주가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 오진우 이사님의 안전을 확보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내부 정보가 없다면 납치범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협상이 아니라 정보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 태민에게 말할 때보다 한 톤 더 낮고 차가웠다. 박 부회장은 지우의 오만한 태도에 더욱 격분했다. 정보전 어린 여자가 뭘 안다고 당신 같은 애송이에게 우리 그룹의 명운을 맡길 수 없어. 당장 현지 특수부대를 투입해서 소탕 작전을. 박 부회장 태민의 목소리가 워룸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와 위압감은 박상훈을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 소탕 작전이라니. 오 이사를 죽일 작정이십니까? 아니면 이 모든 사태를 YJ그룹의 무덤으로 만들고 싶으신 겁니까? 태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 부회장에게 천천히 다가갔. 그의 키는 박 부회장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 그가 다가갈수록 그림자가 박 부회장을 덮었다. NCM은 내가 고용했소. 그리고 지금 이 워룸의 작전 통제권은 서지우 수석에게 위임했소. 부회장께서는 언론 대응에나 집중해 주시길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만약 그 일조차 제대로 못하신다면 지금 당장 이 방에서 나가 주십시오. 박상훈은 태민의 노골적인 축객령의 모욕감으로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했. 그는 서지우를 뱀처럼 노려본 뒤 두고 봅시다. 당신들의 그 오만한 판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라는 말을 남기고 워룸을 쾅소리나게 닫고 나가버렸다. 워룸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 지우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YJ그룹의 내부 감찰 자료를 자신의 보안 단말기로 전송받기 시작했다. 태민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내부의 적이 가장 무섭다더니 저자가 범인일 수도 있겠. 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 지우는 대답 대신 데이터가 전송되는 화면을 바라보며 말했. 박 부회장님은 너무 감정적입니다. 진짜 내부 조력자라면 저렇게 쉽게 흥분하고 자신의 패를 드러내지 않죠. 그는 지금 두려운 겁니다. 자신이 감추고 있던 무언가가 드러날까봐. 그녀의 분석은 냉철하고 정확했. 태민은 그녀가 10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궁금해졌다. 무엇이 그녀를 이토록 강하고 또 이토록 차갑게 만들었을까. 하지만 그는 그 질문을 입 밖으로 낼 수 없었. 지금 그들은 서로의 과거를 묻는 사이가 아니었. 오직 인질의 생명과 회사의 명운을 위해 일시적으로 손을 잡은 불편한 동맹일 뿐이었. 그때 지우의 모니터에 경고음이 울렸. 연결됐습니다. 지우의 팀원 중 한 명이 외쳤. 납치범들이 NCM이 설치한 즉 암호화된 역추적 채널을 물었. 드디어 첫 번째 공식 접촉이었다. 지우는 즉시 헤드셋을 착용했. 그녀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 그녀는 더 이상 강태민의 옛 연인도 박 부회장의 공격 대상도 아니었. 그녀는 오직 적의 심리를 꿰뚫어야 하는 협상가 서지우였다. 피커를 통해 기계로 변조된 거친 목소리가 흘러나왔. 너희가 NCM인가? YJ의 개가 되기로 결정했. 오진우는 우리 손에 있다. 그의 목숨값은 목소리가 요구사항을 말하려 할 때 지우가 침착하게 말을 끊었다. 우리는 돈 이야기를 하러 온 게 아닙니다. 오진우 이사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 오늘 날짜의 증거를 먼저 요구합니다. 증거 없이는 협상도 없습니다. 네가 감히 우릴 협박해 납치범의 목소리에 살기가 어렸. 지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 이것은 협박이 아니라 협상의 기본 원칙입니다. 당신들도 이 거래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싶다면 우리의 룰을 따라야 할 겁니다. 오 이사님의 안전이 확인되기 전까지 YJ그룹은 단 1원도 지불하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YJ그룹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태민을 힐끗 보았. 알 수 있었다. 그녀는 협상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 시체라도 괜찮다면 그렇게 계속 버텨보시지. 납치범이 비웃었다. 지우는 잠시 눈을 감았. 그녀의 귀에는 납치범의 목소리 톤, 배경에 깔린 미세한 소음, 그리고 그의 호흡 속도까지 모든 것이 분석되고 있었. 당신은 프로가 아니군요. 지우가 나지막이 말했다. 프로는 인지를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목적은 돈이나 정치적인 것이 아니야. 당신은 YJ그룹, 아니 강태민 회장 개인에게 원한이 있어. 안 그런가요? 순간 스피커 너머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 지우의 도발이 정확히 먹혀든 것이다. 닥쳐 내가 뭘 안다고
짓거려 오진우의 목숨이 내 혀끝에 달려있다는 것만 알아둬라. 증거는 보내주지. 하지만 다음번엔 내년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군.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 워룸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 지우는 땀으로 축축한 헤드셋을 벗었. 그녀의 이마에도 미세한 땀방울이 맺혀 있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 1차 접촉 성공입니다. 그들은 예상보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우리의 대응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돈이 아니라 강 회장님, 당신입니다. 혜미는 마른 입술을 핥았. 서지우는 방금 인질의 목숨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감행했. 그 도박에서 이겼다. 그녀는 납치범의 심리를 흔들어 그의 진짜 목적을 파악해낸 것이다. 10년 전 그가 알던 서지우에게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대담함과 통찰력이었다. 그는 그녀가 자랑스러우면서도 동시에 두려웠. 그녀는 그가 10년간 쌓아올린 얼음 요새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 태민이 먼저 입을 열었. 그의 목소리는 피로감으로 조금 잠겨 있었. 당신, 많이 변했군. 그것은 칭찬도 비난도 아니었다. 그저 10년 만에 확인한 사실에 대한 건조한 독백이었. 지우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강태민 회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얼음 요새라는 별명이 아주 잘 어울리시는군요. 그녀는 10년 전 그들이 함께 불렀던 애칭이 아닌 그의 공식적인 별명을 정확히 입에 담았. 그들의 대화는 그것으로 끝이었. 더 이상의 사적인 감상은 사치였. 워룸의 시계는 새벽 3시, 4시 부분을 가리키고 있었. 72시간에 가까운 사투가 이어지고 있었. 커피는 이미 제 기능을 잃은 지 오래였고 차가운 형광등 불빛만이 두 사람의 지친 얼굴을 창백하게 비추고 있었. NCM 팀원들은 교대로 짧은 휴식을 취하러 갔고 YJ 그룹의 직원들도 대부분 임시 숙소로 물러난 시간, 거대한 지휘소에는 강태민과 서지우, 단 두 사람만이 남아 있었다. 공기는 니코틴과 카페인, 그리고 해묵은 긴장감으로 무겁게 가라앉았다. 불과 1시간 전 모든 것이 틀어졌. 납치범들은 약속대로 오진우 이사가 살아있다는 증거로 오늘 날짜에 신문을 들고 있는 사진을 보내왔다. 하지만 사진 속 오 이사의 모습은 처참했. 그는 고문을 당한 듯 보였. 그의 눈빛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 지우는 즉각 의약품 전달을 명분으로 2차 협상을 시도했다. 그러나 납치범들은 NCM의 접근 방식을 이미 간파하고 있다는 듯 의도적으로 협상 채널을 교란시켰. 오 이사의 고통스러운 비명소리를 짧게 들려준 뒤 통신을 끊어버렸. 그들은 YJ 그룹이 제안하려던 의약품 목록과 전달 방식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 정보는 오직이 워룸의 핵심 지휘부, 즉 태민과 지우, 그리고 상황 보고를 위해 잠시 배석했던 박상훈 부회장만이 알고 있는 내용이었. 누군가 이 방 안에서 혹은 이 방과 연결된 누군가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유출하고 있었다. 태민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자리에서 일어났. 그의 얼음 요새는 분노로 인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 그는 통유리창 너머의 어두운 도시를 바라보며 으르렁거렸다. 그들이 알았어. 우리가 제안하기도 전에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 이 방 안에 쥐새끼가 있어. 서지우, 당신이 말한 대로. 그의 목소리는 지독한 피로와 살기가 뒤섞여 있었. 그는 10년간 단 한 번도 타인 앞에서 이런 나약한 분노를 드러낸 적이 없었. 하지만 지금은 한계였. 인질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고 자신의 회사는 내부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 지우는 미동도 하지 않고 방금 전에 실패한 협상 오디오 파일을 무한 반복으로 듣고 있었. 그녀의 귀는 납치범의 목소리 톤이 아니라 그 뒤에 깔린 아주 미세한 배경 소음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는 태민의 분노를 정면으로 받지 않고 헤드셋을 쓴 채 대답했. 네.
유출은 확인됐습니다. 방금 전 협상 실패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된 경고였습니다. 내부 조력자가 우리에게 너희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그녀는 헤드셋을 벗고 천천히 의자를 돌려 태민을 바라보았. 두 사람의 시선이 피로와 긴장감이 가득한 공간 속에서 정면으로 부딪혔. 지친 남자의 눈과 모든 것을 분석하는 여자의 눈. 태민이 먼저 그 침묵을 왜 돌아왔지? 그의 목소리는 방금 전의 분노와는 다른 아주 깊고 공허한 울림을 담고 있었. 수많은 협상가 중에 왜 하필 당신이었지? 이건 운명의 장난인가? 아니면 당신의 복수인가? 이것은 YJ그룹의 회장이 NCM의 수석 협상가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니었. 그것은 10년 전 모든 것을 잃었던 한 남자가 자신을 버리고 떠났다고 믿었던 첫사랑에게 던지는 원망이었. 지우의 프로페셔널한 가면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흔들렸.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그녀는 곧 평정심을 되찾았. 복수라니 유치하군요. 강태민 회장, 저는 임무에 따라 배정됐을 뿐입니다. 회장님과는 달리 저는 제게 주어진 일에서 도망치지 않으니까요. 도망이라는 단어가 태민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가 격분한 목소리로 되물었. 도망. 누가 도망쳤는데 모든 게 무너지던 그날. 편지 한 장 남기고 사라진 건 당신이었어. 서지우. 그들의 목소리는 높아졌. 얼음의 차가운 공기는 10년 묵은 감정의 폭발로 뜨겁게 달아올랐. 그 순간 시간은 10년 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옥탑방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10년 전 YJ그룹의 비자금 스캔들이 터지고 강 회장 태민의 아버지 이 구속되던 날. 26살의 강태민은 한순간에 그룹의 후계자에서 몰락한 가문의 죄인이 되었.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회사를 지켜야 했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채권단은 압류를 시작했고 임원들은 그를 배신했다. 그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었던 곳은 가난하지만 따뜻했던 서지우의 작은 옥탑방뿐이었다. 그는 그녀의 무릎을 베고 누워 처음으로 울었. 지우야, 나 어떡하지? 아버지가, 회사가, 모든 게 끝났어. 그는 무너지고 있었. 지우는 그런 그의 머리를 말없이 쓰다듬었. 아니야, 태민아, 우리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내가 도울게. 그녀의 눈은 흔들림 없이 그를 향해 있었. 하지만 그들의 위태로운 희망은 바로 다음 날 산산조각났. 태민이 채권단 회의에 불려간 사이 당시 그룹의 중역이었던 박상훈이 비밀리에 옥탑방을 찾아왔다. 박상훈은 비에 젖은 구두로 그녀의 방을 더럽히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 서지우 씨라고 했나? 당신이 지금 태민군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건 압니까? 그는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던졌. 이건 태민군의 어머니가 남긴 사채비지요. 그리고 이건 당신 가족들의 신상 명세고, 만약 당신이 태민군 옆에 계속 머문다면 그 애는 이 사회에서 영원히 신뢰를 잃을 거요. 당신 같은 가난한 고아가 YJ의 안주인이 될 거라고 생각했나? 박상훈의 말은 독이 되어 지우의 심장에 퍼졌. 그는 태민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앞길을 막는 짐이 될 뿐이었. 정말 태민군을 사랑한다면 떠나시오. 당신이 사라져야 그 애가 살아. 그 애가 YJ를 지킬 수 있다고. 그날 밤 지우는 태민을 위해 단 한 줄의 편지를 남겼. 미안해. 난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닌 것 같아. 나를 찾지 마. 그녀는 그가 자신을 원망하며 그녀를 잊고 다시 일어서길 바랐. 회의에서 돌아온 태민은 텅 빈 방과 차가운 편지 한 장만을 발견했. 그가 가장 절박하게 그녀를 필요로 하던 순간에 그녀는 그를 버렸. 박상훈이 그에게 다가와 위로를 건넸. 회장님, 저런 여자 때문에 무너지시면 안 됩니다. 저 여자는 처음부터 회장님의 돈과 배경을 보고 접근했던 겁니다. 이제
정신 차리시고 YJ를 다시 일으키셔야죠. 태민은 그날 자신의 모든 감정을 봉인했. 사랑, 연민, 나약함,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얼음 요새가 되기로 결심했다. 다시 현재의 워룸, 두 사람의 거친 호흡 소리만이 정적을 채웠. 그들은 10년의 오해와 상처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 태민은 그녀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믿었. 지우는 자신이 그를 위해 희생했다고 믿었. 그 누구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 그 누구도 진실을 물으려 하지 않았. 과거의 파편은 너무나도 날카로워 현재의 그들을 다시 한번 깊게 베고 있었다. 먼저 감정을 추스른 것은 서지우였. 그녀는 역시 프로였. 그녀는 젖은 눈가를 재빨리 닦아내고 다시 협상가의 가면을 썼. 과거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장님, 지금 중요한 건 저 쥐새끼를 잡는 겁니다. 그녀는 방금 전까지 듣고 있던 오디오 파일을 다시 재생시켰. 이 소리 들리십니까? 그녀가 볼륨을 최대로 키우자 납치범의 목소리 뒤로 아주 미세한 일정한 간격의 전자음이 들려왔. 비, 비, 비. 이건 단순한 노이즈가 아닙니다. YJ그룹의 임원급 이상에게만 지급되는 보안 휴대폰의 대기 신호음과 패턴이 일치합니다. 내부 조력자가 전화를 끊지 않고 스피커폰으로 현장의 소리를 납치범들에게 실시간 중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이 워룸 내부 혹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지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 그녀는 YJ그룹의 통신 기록을 NCM의 음성 분석 프로그램과 대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방금 전 협상 시도 중 이 신호음이 감지된 시간대에 워룸에 출입한 사람은 단 한 명. 그리고 그 사람의 사무실 전화에서 이 보안 신호음과 99.8% 일치하는 주파수 패턴이 방금 확인됐습니다. 화면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 박상훈 부회장이었. 새벽 4시. 워룸의 공기는 박상훈 부회장의 얼굴이 화면에 떠오른 순간 완전히 얼어붙었. 10년간 강태민을 보좌하며 YJ그룹의 2인자 자리를 지켜온 남자. 아버지의 몰락 이후 태민이 유일하게 의지해야만 했던, 그러나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신뢰하지 못했던 인물. 그가 바로 내부의 쥐새끼. 이 모든 비극을 조율하고 있는 배신자였다. 태민의 눈은 충격이나 분노를 넘어 지독한 냉기, 마치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차가운 불꽃으로 이글거렸. 그는 자신의 판단이 맞았음을 확인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했다. 박상훈은 단순한 내부 조력자가 아니었. 그는 이 모든 사태의 주범일 가능성이 높았다. 박상훈. 태민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짖듯 낮게 읊조렸. 그의 손은 주먹을 너무 세게 쥔 나머지 관절 마디마디가 하얗게 변해 있었. 10년 전 그가 가장 나약했을 때 서지우를 떠나보내도록 유도하고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그 얼굴이 이제는 악마의 가면처럼 보였. 서지우는 태민의 반응을 살폈. 그녀는 그가 지금 어떤 배신감을 느끼고 있을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 하지만 그녀는 협상가였. 감정에 휩쓸릴 시간은 없었다. 강 회장님, 지금은 분노할 때가 아닙니다. 박 부회장이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아내야 합니다. 그는 방금 우리의 협상을 고의로 방해했습니다. 즉, 그는 오진우 이사가 구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녀의 말은 얼음물처럼 태민의 머리를 식혔. 맞다.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다. 박상훈이 오 이사의 구출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 이사가 박상훈의 비리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박상훈은 그 증거가 세상에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오 이사를 제거할 생각까지 하고 있다는 의미였다. 그 자는 오 이사를 죽일 생각이야. 처음부터 그게 목적이었어. 태민이 차갑게 말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우가 동의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YJ그룹 자체를 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비자금 횡령이 목적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위험한 납치극을 벌일 필요가 없었겠죠. 그는 강 회장님을 이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신이 YJ그룹의 주인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렸. 화면에는 YJ그룹의 실시간 주가 차트가 나타났. 여전히 하한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 워룸의 모든 스크린이 일제히 붉은색 경고 메시지로 번쩍였. YJ그룹의 메인 서버에 정체불명의 대규모 트래픽이 몰리고 있었. 디도스 공격입니다. NCM의 기술팀 요원이 소리쳤다. 아니, 잠깐만, 이건 단순한 디도스가 아니야. 주식 시장입니다. 누군가 YJ그룹의 주식을 투매하고 있습니다. 이건 공매도 공격입니다. 혜민과 지우는 동시에 주식 차트 스크린을 바라보았.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한가에 멈춰 있던 주가가 개장과 동시에 믿을 수 없는 속도로 폭락하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엄청난 물량을 시장에 쏟아붓고 있었다. 이것은 패닉셀링이 아니었다. YJ그룹의 파산을 확신한 거대 자본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0에 수렴시키기 위해 벌이는 전쟁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쪽 매수 방어는? 태민이 김 비서에게 소리쳤다. 불가능합니다. 회장님, 상대방의 물량이 너무 많습니다. 홍콩과 싱가포르의 헤지펀드를 경유한 익명의 자금입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떨리고 있었. YJ그룹은 납치 사건이라는 악재와 주가 조작이라는 금융 공격을 동시에 당하고 있었. 이것은 명백히 조율된 완벽한 시나리오였. 태민은 이가 갈리는 것을 느꼈. 박상훈, 그자가 외국 자본과 손을 잡고 자신의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 하고 있었. 서지우 수석, 태민이 지우를 불렀다. NCM은 위기 협상 전문 기업이라고 했지. 금융 위기도 당신들 업무에 포함되나? 그의 질문에는 신락 같은 희망 혹은 절박함이 묻어 있었. 지우는 태블릿 PC로 홍콩과 싱가포르 증권 거래소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며 대답했다. NCM은 전쟁터에서도 일합니다. 강 회장님, 그리고 현대의 전쟁은 총이 아니라 돈으로 하죠. 물론 저희 업무에 포함됩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 이 정도 규모의 공매도 공격은 최소 수천억 원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박상훈 부회장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에게는 거대한 파트너가 있어요. YJ그룹을 인수합병하려는 아주 탐욕스러운 포식자가. 그녀의 손가락이 멈췄. 찾았습니다. 자금의 출처. RS 캐피탈. 지난 6개월간 아시아 시장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신생 헤지펀드입니다. RS 캐피탈. 태민은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 하지만 지우는 그들의 정체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 이름은 신생이지만 자금원은 매우 불투명합니다. 저희 NCM의 블랙리스트에도 올라있는 기업입니다. 불법적인 방식으로 기업을 사냥하고 분해해서 팔아넘기는 기업 사냥꾼들이죠. 박상훈이 그들에게 YJ그룹의 내부 정보를 넘기고 그 대가로 CEO 자리를 약속받았을 겁니다. 납치 사건은 거대한 그림의 일부에 불과했. 박상훈은 RS 캐피탈과 손을 잡 YJ그룹의 주가를 폭락시켜 헐값에 인수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오진우 이사는 그들의 계획에 방해가 되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기에 제거 대상 1호가 된 것이고, 붕괴 사고와 납치는 주가 폭락을 위한 기폭제이자 오 이사를 처리하기 위한 연막이었던 셈이다. 모든 퍼즐 조각이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 태민은 자신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 그는 아버지가 이룩하고 자신이 10년간 지켜온 모든 것을 가장 믿었던 자의 배신으로 인해 이를 위기에 처했다. 그는 서지우를 바라보았.
그녀는 10년 전 그의 곁을 떠났었. 하지만 지금 그녀는 그의 제국이 무너지는 이 순간에 그와 함께 이 워룸에 서 있었. 당신, 이길 수 있겠어? 태민이 물었. 지우는 태민의 흔들리는 눈을 피하지 않았. 그녀는 이 남자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의지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 그 질문은 제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강 회장님, 박상훈은 당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RS 캐피탈은 YJ 그룹의 모든 주식을 집어삼킬 겁니다. 당신은 그들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당신의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바로 그때 끊어졌던 납치범들의 채널이 다시 열렸. 이번에는 기계 변조음이 아니었다. 박상훈 부회장과 닮은 그러나 훨씬 더 교활하고 냉혹한 목소리가 흘러나왔. 아마도 RS 캐피탈의 아시아 지부장이거나 그들의 대리인이었을 것이다. 강태민 회장, 게임은 끝났다. YJ 그룹은 이제 우리 손에 들어왔어. 하지만 자비를 베풀지. 새로운 요구 조건이다. 목소리가 말을 이었. 첫째, 기존에 요구했던 몸값의 10배, 5천억 원을 즉시 비트코인으로 송금해라. 둘째, YJ 그룹은 동남아 플랜트 사업에서 즉각 철수하고 모든 권리를 RS 캐피탈에 무상으로 양도한다. 셋째, 강태민 회장, 당신은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YJ 그룹의 모든 지분과 경영권을 포기하라. 그러면 오진우 이사의 목숨은 살려주지. 물론 시체로 남아 돌려받게 될 거다. 그것은 협상이 아니었. 그것은 항복선언 요구였. 그들은 오 이사를 살려줄 생각이 애초에 없었. 그들은 태민의 돈과 회사 그리고 명예까지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 워룸의 모든 직원들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태민을 바라보았다. 박상훈 부회장과 RS 캐피탈의 두 번째 공격은 치명적이었고 YJ 그룹은 완벽한 궁지에 몰렸. 태민은 입술을 깨물었. 피맛이 느껴졌다. 그는 서지우를 바라보았. 그녀는 태민의 절망적인 표정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 오히려 그녀의 눈은 이 절체절명의 순간의 기묘한 흥분감마저 감돌고 있었다. 마치 최악의 위기 속에서 최고의 기회를 발견한 사냥꾼처럼. 서지우 수석, 당신의 대답은 뭐지? 태민이 마지막 힘을 다해 물었. 지우는 마이크를 켰. 그녀의 목소리는 워룸 전체에 그리고 스피커 너머의 적에게까지 또렷하게 울려 퍼졌. RS 캐피탈 그리고 박상훈 부회장에게 전합니다. NCM의 서지우입니다. 당신들의 제안 아주 흥미롭군요. 하지만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 YJ 그룹의 가치를 너무 얕잡아 본 것 아닌가요? 강태민 회장님의 목숨값은 고작 그 정도가 아닐 텐데요. 그녀는 적들의 심리를 역으로 이용하고 있었. 지금부터는 돈의 전쟁이자 심리의 전쟁이었. 서지우의 대담한 선언은 워룸의 절망적인 공기를 단숨에 갈라놓았. 스피커 너머의 적 RS 캐피탈의 대리인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이 작은 동양인 여성이 자신의 완벽한 승리 선언에 이처럼 오만한 도발로 맞받아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강태민조차 굳은 표정 속에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 그녀는 지금 무너져가는 제국의 폐허 위에서 적의 왕에게 다시 한번 판돈을 올리라고 요구하고 있었. 흥미롭군. NCM의 서지우. 마침내 적의 차가운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다. 내년의 배짱은 인정하지. 하지만 배짱만으로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니야. YJ는 이미 끝났어. 네가 시간을 끌수록 오진우의 시체는 더 엉망이 될 뿐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고와 함께 지우의 도발에 넘어간 듯한 미세한 분노가 섞여 있었. 지우는 바로 그 지점을 놓치지 않아. 끝났는지 아닌지는 이 게임의 룰을 정하는 사람이 판단할 문제겠죠. 지우가 침착하게 대꾸했다. 당신들은 YJ 그룹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들이 하는 짓은
값비싼 도자기를 사기 전에 일부러 바닥에 내던져 깨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부서진 YJ는 당신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안 그런가요? 그녀는 적의 탐욕, 즉 YP그룹을 온전히 삼키고 싶어하는 그들의 본질적인 욕망을 정확히 찔렀. 그녀는 마이크의 음소거 버튼을 잠시 누르고 태민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오 이사를 죽이지 못합니다. 적어도 지금 당장은요. YJ그룹의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기 전까지. 오 이사는 그들이 가진 유일한 보험이니까요. 그들은 강 회장님이 마지막까지 반격할 카드를 쥐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오 이사가 바로 그 카드죠. 그녀의 분석은 빠르고 냉철했. 지금부터 우리는 이중 전략으로 가야 합니다. 시간을 벌고 적을 속여야 해요. 태민은 그녀의 눈을 깊게 바라보았다. 10년 전 그가 지켜주지 못했던 그 눈이 이제는 그와 그의 제국을 지키기 위한 전략을 쏟아내고 있었. 그는 고개를 끄덕였.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감정 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그리고 복수를 위한 전쟁이었. 그들은 이제 불편한 동맹을 넘어 운명을 건 비밀 연합을 결성해야만 했. 뭘 원하지? 태민이 물었다. 지우는 다시 마이크를 켰.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금 워룸 전체에 울려 퍼졌다. 좋습니다. 당신들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죠. 하지만 5천억이라는 돈은 YJ그룹의 현금 유동성을 생각할 때 하룻밤 만에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경영권 포기 문제는 강 회장님을 설득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일부러 나약한 모습을 연기하기 시작했. 이것은 박상훈이 듣기 위한 연극의 시작이었. 시간을 달라는 건가? 적이 비웃었. 좋아. 48시간을 주지. 하지만 그동안 주가방어 따위의 멍청한 짓은 하지마. YJ는 우리가 원하는 가격에 정확히 인수될 테니까. 그리고 48시간 뒤에도 강태민이 고집을 부린다면 오진우의 손가락부터 하나씩 보내주겠다. 전화가 끊겼. 워룸에는 다시 숨막히는 정적이 찾아왔. 48시간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이었. 태민은 즉시 김 비서와 법무팀장에게 지시를 내렸. 지금 당장 박상훈 부회장을 워룸으로 호출해 긴급 이사회 소집을 명분으로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항복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최대한 풍겨. 김 비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태민의 눈빛에서 의심의 여지를 찾지 못하고 즉시 자리를 떴. 태민이 지우를 바라보았. 이제 두 번째 전략을 시작하지. 지우는 NCM 팀원들에게 워룸의 모든 통신망을 이중으로 체크하라고 지시했다. 박상훈이 이 방의 대화를 도청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었다. 지금부터 우리는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싸웁니다. 지우가 태민의 책상 앞에 섰다. 첫 번째 전선은 바깥입니다. 제가 맞죠. 저는 납치범들, 즉 RS 캐피탈과 계속 협상하는 척할 겁니다.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최대한 시간을 끌고 그들의 방심을 유도할 겁니다. 오 이사님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제 임무입니다. 두 번째 전선은 아닙니다. 그녀의 시선이 태민에게 고정되었다. 이건 강 회장님의 몫입니다. RS 캐피탈의 공매도 공격을 막아내야 합니다. 그들이 YJ를 헐값에 인수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자금줄을 역으로 공격해야 합니다. 동시에 박상훈을 잡을 완벽한 증거, 법정에서 그가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물증을 확보해야 합니다. NCM의 정보망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건 YJ의 내부 회장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태민은 그녀의 전략에 완전히 동의했. 그는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둔 비장의 카드를 떠올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그에게만 물려주신 블랙박스, YJ그룹의 모든 임원, 특히 박상훈을 비롯한 창립 멤버들의 모든 비리와 약점을 기록해둔 그룹의 판도라 상자였다. 그건 YJ타워의
가장 깊은 곳, 자신의 집무실, 내 비밀 금고 안에 잠들어 있었다. 증거는 내가 찾지. 박상훈이 10년간 숨겨온 모든 것을. 잠시 후 박상훈 부회장이 의기양양한 표정을 애써 감추며 워룸으로 들어섰다. 그는 피곤에 지친 태민과 그 옆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하는 지우를 번갈아 보았.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긴급 이사회라니 드디어 결단을 내리신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승자의 여유가 은근히 묻어났다. 태민은 그를 노려보는 대신 지친 목소리로 말했. 앉으시오. 박 부회장. 상황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소. 지우가 기다렸다는 듯이 나섰. 박 부회장님, 저희 NCM의 판단으로는 더 이상의 저항은 무의미합니다. 오진우 이사님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아레스 캐피탈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상훈의 눈이 순간 크게 뜨였.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 저 오만하던 서지우가, 그리고 얼음 요새에 갔던 강태민이 이렇게 쉽게 무너진단 말인가. 하지만 회장님, 그렇게 쉽게 포기하시면. 박상훈은 자신의 승리가 너무 빨리 다가온 것에 당황하며 오히려 태민을 만류하는 듯한 연기를 펼쳤다. 태민이 박상훈의 연기에 맞춰주었다. 포기가 아니오.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지. 5천억, 그리고 내 지분. 그걸로 오이사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나는. 태민은 고통스러운 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 완벽한 연기였. 박상훈은 자신의 계획이 드디어 성공했음을 확신했. 강태민은 무너졌. 이제 이 YJ그룹은 자신의 것이었. 그는 안도와 희열에 가득 차 지우에게 말했. 서수석, 현명한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제가 아레스 캐피탈과 직접 협상을. 아닙니다. 지우가 그의 말을 잘랐다. 협상은 계속 제가 맡습니다. 당신들은 돈을 준비하세요. 5천억 원은 박 부회장님께서 직접 조달하셔야 할 겁니다. YJ그룹의 비상자금 통제권은 부회장님께 있으니까요. 이것은 지우의 함정이었. 박상훈이 YJ의 자금을 불법적으로 인출하도록 유도하는 것. 박상훈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승리에 대한 탐욕이 이성을 마비시켰. 좋습니다. 당장 자금 마련에 착수하죠. 강 회장님은 푹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박상훈은 자신의 승리를 만끽하며 워룸을 떠났. 그가 떠나자마자 태민은 얼굴을 들었. 그의 눈은 다시 얼음처럼 차가워져 있었. 이제 무대가 마련됐. 태민이 말했. 김 비서, 지금 즉시 내 개인 금고에 보관된 블랙박스 서버를 워룸으로 가져와. 최고 보안 등급으로. 그리고 법무팀장은 박상훈이 비상자금을 인출하는 즉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할 준비를 해. 그는 지우를 바라보았. 48시간. 당신은 그 시간 동안 오이사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해. 그들이 박상훈에게서 돈을 받는 순간 오이사는 제거될 테니까.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 그녀는 다시 헤드셋을 착용했. 그녀는 아레스 캐피탈에 다시 연결을 시도했. NCM 서지우입니다. 요구사항을 수락하기 위한 내부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다만 저희는 오진우 이사님의 안전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진이 아니라 오늘 날짜가 포함된 라이브 비디오 피드를 요구합니다. 그녀는 박상훈이 돈을 마련하는 시간을 벌어주는 척하며 가장 결정적인 단서, 즉 인질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 워룸의 시계는 48시간의 카운트다운 중 마지막 12시간을 가리키고 있었다. 강태민과 서지우는 이 지옥 같은 지휘소에서 단 한숨도 잠들지 못했. 그들의 이중 전략, 양면 전략은 이제 가장 위험한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 서지우는 아레스 캐피탈의 대리인과 숨막히는 심리전을 이어가고 있었. 그녀는 박상훈이 5천억 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며 비트코인 거래소의 규제와 YJ그룹
내부 감사의 눈을 피해야 한다는 그럴듯한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의 요구를 이행하기 위해 YJ그룹의 규정마저 어기고 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지치고 절박한 목소리를 연기했. 하지만 당신들이 요구한 라이브 비디오 피드가 없으면 이사회의 최종 승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진우 이사가 지금 이 순간 안전하다는 것을 내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거래는 무효입니다. 그녀는 벼랑 끝 전술을 사용해 적들도 이 거래가 깨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RS 캐피탈의 대리인이 그녀의 요구를 받아들였. 좋아. 마지막이다. 5분만 허용하지. 5분 뒤 돈이 입금되지 않으면 그땐 정말 오진우의 손가락을 보게 될 거다. 잠시 후 워룸의 메인 스크린에 암호화된 영상이 떠올랐. 고문으로 쇠약해진 오진우 이사가 날짜가 적힌 태블릿 PC를 든 채 카메라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절망적이었지만 지우를 향해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호소하는 듯했. 지금 즉시 위치 추적 시작해. 지우가 NCM 기술팀에 소리쳤. 팀원들은 영상의 픽셀 하나하나, 배경에 잡히는 미세한 빛의 굴절, 그리고 오 이사의 입모양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배경 소음 분석, 특정 주파수가 반복되고 있어. 이건 항만 근처의 대형 크레인 소음과 일치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건물의 실루엣, P3 구역, 폐쇄된 제3 공업단지의 소강로 타워입니다. 단 3분 만에 그들은 오 이사가 감금된 장소를 특정해냈. 지우는 즉시 태민을 바라보았. 태민은 그녀의 눈빛을 읽고 고개를 끄덕였. 작전 개시였. 지우는 헤드셋을 통해 NCM의 현지 작전팀, 즉 NCM과 독점 계약을 맺은 전직 특수부대원들로 구성된 유령팀에게 명령을 하달했다. 타겟 위치 확보, B3 공업단지, 소강로 A3, 10분 내로 진입로 확. 우리는 가짜 몸값 전달을 명분으로 그들의 시선을 돌릴 것이다. 구출작전은 내 신호에 맞춰 즉시 개시한다. 이제 모든 시선은 태민에게로 향했. 그가 맡은 두 번째 전선, 즉 내부의 적을 처리할 시간이었. 그는 지난 12시간 동안 김 비서가 가져온 블랙박스 서버를 분석했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은 상상 이상이었. 그것은 YJ그룹의 연대기이자 박상훈을 비롯한 배신자들의 범죄 기록부 그 자체였. 박상훈은 10년 전부터 RS 캐피탈이 아닌 다른 해외 펀드와 내통하며 YJ의 기술을 유출하고 있었. RS 캐피탈은 그의 마지막 작품일 뿐이었다. 태민은 서버에서 박상훈이 RS 캐피탈과 체결한이면 계약서 스캔 파일과 YJ그룹의 자금을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린 정확한 송금 기록을 찾아냈다. 이것은 그 어떤 변호사도 변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였. 동시에 태민은 자신의 개인 자산, 즉 10년간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에 묻어두었던 비상 자금을 이용해 RS 캐피탈의 공매도 공격에 대한 역공을 준비했. 그는 YJ의 주식을 되사는 대신 RS 캐피탈의 자금줄 역할을 하던 페이퍼 컴퍼니의 채권을 공격하기 시작했. 모든 준비가 끝났. 태민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가져온 가장 비싸고 화려한 넥타이를 천천히 맸.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 지치고 자취했지만 그의 눈은 10년 만에 가장 또 가장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김 비서에게 지시했. 지금 즉시 YJ그룹 이사회 긴급 소집을 공지해. 안건은 강태민 대표이사 회장 해임 및 경영권 포기건이다. 김 비서는 경악했지만 태민의 눈빛에서 더 이상의 질문을 허용하지 않는 결의를 읽었.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갔. YJ그룹의 얼음 요새가 드디어 무너졌다는 소식에 박상훈 부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억눌린 환호성을 질렀. 그는 RS 캐피탈의 대리인에게 전화를 걸어 승리를 자축했. 봤나? 강태민은 끝났어. 이제 돈을 받을 준비나 하시지. YJ는 이제 내 것이야. 박상훈은 자신이 이 함정의 설계자가 아니라 완벽한 사냥감이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의기양양하게 이 사회가 열릴 70층의 그 회의실로 향했. 그가 그토록 탐내던 회장석에 앉을 생각에 가슴이 부풀었. 그는 자신의 승리를 위해 YJ그룹의 모든 이사들을 소집했. 그가 모은 그 이사들이 자신을 심판할 배심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한 채였. 같은 시각 태민은 워룸을 나섰. 그가 엘리베이터에 오르기 전 서지우가 그를 불러 세웠. 강태민.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직함이 아닌 이름을 불렀. 반드시 이겨요. 그녀의 눈에는 10년 전의 그 따뜻함이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갔. 태민은 대답 대신 그녀를 깊게 바라보았. 당신도 반드시 살아 돌아와. 태민이 탄 엘리베이터는 70층 회의실로 향했. 동시에 서지우의 헤드셋에서는 NCM 작전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 진입로 확보 완료. 모든 저격수 위치 사수. 서수석의 신호를 기다린다. P3공업 단지의 어둠 속에서는 수십 명의 유령들이 오진우 이사를 구하기 위해 숨을 죽이고 있었다. 서울의 심장부 YJ타워에서는 강태민이 자신의 제국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완벽한 함정은 이제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그 입을 벌리고 있었. YJ그룹 타워 70층. 이사회 회의실의 공기는 유리잔이 깨지기 직전처럼 팽팽했다. 그룹의 운명을 좌우하는 이사들이 모두 모인 이 자리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침묵과 달리 수많은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사실상의 승리자로서 이 회의를 주재하게 된 박상훈 부회장이 있었. 그는 강태민이 늘 앉던 상석, 그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의 헤드체어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태도는 이미 이 회의실의 주인이 된 듯 오만하고 당당했. 그는 애써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게 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YJ그룹은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는 마치 준비한 연설을 하듯 유창하게 말을 이어갔.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 유감스럽게도 강태민 회장의 독단적인 경영 방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 회장께서는 마침내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나지막한 웅성거림이 퍼져나갔. 박상훈은 이 순간을 만끽했. 이제 이사회는 강태민의 해임안을 가결하고 자신을 회장 직무 대행으로 추대할 것이다. 그리고 RS 캐피탈로부터 돈을 받는 즉시 그는 이 회사의 진정한 주인이 된다. 모든 것이 그의 완벽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이제 우리는 강태민 회장의 용퇴를 받아들이고 그룹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결단을. 바로 그때 묵직한 이중문이 소리 없이 열렸. 강태민이 들어섰다. 그의 모습은 박상훈이 상상했던 패배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 그는 이틀 밤을 꼬박 세운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네이비 슈트를 입고 있었. 넥타이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 그의 얼굴은 얼음 요새라는 별명처럼 차갑고 단단했으며 그의 눈빛은 회의실의 모든 이들을 압도할 만큼 날카로웠. 태민은 상석으로 걸어갔. 그는 자신의 자리에 앉는 대신 테이블 헤드에 서서 박상훈을 내려다보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 부회장. 태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박상훈의 얼굴이 순간 당혹감으로 굳어졌다. 담임은 강 회장 지금 무슨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고 당신이 무엇이 끝났다는 겁니까? 태민이 그의 말을 잘랐다.
내 해임안에 대한 표결 아니면 YJ그룹을 RS캐피탈에 팔아넘기려던 당신의 계획. 박상훈의 눈이 공포로 크게 뜨였다. 무슨 헛소리를. 태미는 김 비서에게 턱짓을 했다. 지금부터 이사님들께 진짜 위기의 실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의실 정면에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 그곳에는 강태민의 해임한 문서가 아닌 지독한 어둠 속 녹색의 야간 투시경 화면이 나타났. B3 공업단지 폐쇄된 소각로 내부였. 헬멧 카메라를 통해 전달되는 영상은 거칠게 흔들리면서도 NCM 유령팀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이사들은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몰라 어리둥절했다. 박상훈은 본능적인 위협을 느끼고 소리쳤다. 강태민, 지금 미쳤나? 이 사회에서 이런 장난을 치다니. 당장 경비들은 저자를 끌어내야 하지만 그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다. 태민의 목소리가 스크린 속에 긴박한 상황과 겹쳐졌다. 박 부회장께서 협상을 위해 그토록 애타게 찾으시던 오진우 이사. 지금 우리가 그를 구하러 가는 길입니다. 스크린 속에서 작전팀이요. 이사가 감금된 방의 문을 폭파하는 소리 없는 섬광이 터졌. 3명의 괴한이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소음기가 달린 총구에서 불꽃이 튀어. 그들은 순식간에 제압당했. 팀장이 무전기에 대고 외치는 목소리가 월음을 거쳐 회의실의 스피커로 울려 퍼졌. 패키지 확보, 패키지 확보. 오진우 이사. 생명에 지장 없음. 즉시 퇴출한다. 박상훈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 그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믿을 수 없었.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 그의 완벽했던 계획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이건 조작이야. 말도 안 돼. 저건 다 거짓말이야. 그가 미친 사람처럼 외쳤. 그래, 조작이지. 태민이 차갑게 동의했다. 하지만 저 영상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모든 것이 조작이었어. 스크린은 오이사가 구출되는 장면에서 YJ그룹의 블랙박스 서버 데이터로 전환되었다. 태민은 마치 법정의 검사처럼 박상훈의 범죄를 하나하나 나열하기 시작했. 첫째, 워룸에서 유출된 협상 정보. 여기 서지우 수석이 분석한 박 부회장님의 보안 휴대폰 통화 기록입니다. 정확히 납치범들의 교란 시도와 일치하는군요. 화면에는 음성 주파수 분석 그래프와 박상훈의 통화 내역이 나란히 떠올랐. 이사들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나왔다. 둘째, YJ그룹의 비상자금 5천억 원. 이것은 방금 전 박 부회장께서 몸값 명목으로 RS캐피탈의 유령 계좌로 송금하려던 승인 서류입니다. 명백한 업무상 배임이자 횡령입니다. 물론 자금은 NCM과 국제은행연합의 협조로 이미 동결시켰습니다. 박상훈은 의자에서 주저앉았. 그는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 아니야, 난 몰랐어. 난 그저 회사를 구하려고. 태민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경멸이 담겼. 마지막입니다. 이사님들, 박상훈 부회장께서 YJ그룹을 구하기 위해 RS캐피탈과 맺은 이면 계약서입니다. 스크린에 떠오른 것은 박상훈이 YJ그룹을 RS캐피탈에 넘기는 대가로 YJ그룹의 차기 CEO 자리를 보장받는다는 내용의 비밀 계약서 스캔 파일이었다. 박상훈의 친필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 모든 것이 끝났다. 박상훈의 배신은 만천하에 드러났. 회의실은 경악과 분노로 술렁였. 이 배신자 네가 감히 한 원로 이사가 박상훈에게 달려들려 했. 박상훈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 그는 마지막 발악처럼 테이블 위에 명패를 집어들어 태민에게 던졌. 강태민, 네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10년 전에도 지금도 내까짓 어린 놈이 YJ는 내 것이었어야 해. 태민은 날아오는 명패를 가볍게 피했.
그의 얼음 요새는 더 이상 미동도 하지 않았다. 아니, YJ는 당신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야. 바로 그 순간 회의실의 문이 다시 열렸. 이번에는 김 비서가 아니었. 태민이 미리 연락해둔 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과 수사관들이었다. 그들은 굳은 표정으로 박상훈에게 다가갔다. 박상훈 씨, 산업 스파이, 업무상 배임, 살인교사 및 납치 공모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검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체포 영장을 내밀었. 박상훈은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도 강태민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강태민, 서지우 그년이 너를 구원할 것 같아. 그년도 똑같아. 다 돈 때문이야. 너희 둘 다 지옥에나 떨어져라. 박상훈이 질질 끌려나가고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 이사들은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했. 태민은 흐트러진 넥타이를 바로잡았. 그는 스크린을 바라보았. 실시간 영상은 꺼지고 그 자리에는 서지우가 보낸 짧은 메시지 하나만이 떠 있었. 태민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웃었. 그의 얼음 요새에 드디어 따뜻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는 이사들을 향해 돌아섰. 이제 YJ그룹의 진짜 미래에 대해 논의해 봅시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고 확신에 차 있었. 폭풍은 지나갔다. YJ그룹 타워의 로비는 며칠 전의 혼란이 거짓말이었다는 듯 다시금 차분하고 세련된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 로비의 대형 스크린에서는 더 이상 그룹의 주가 폭락 그래프가 아닌 YJ그룹 핵심 기술이사 구출 성공 및 내부 비리 척결이라는 헤드라인의 긍정적인 뉴스 리포트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박상훈 부회장의 긴급 체포 소식과 오진우 이사의 극적인 구출은 YJ그룹을 위기에서 구했을 뿐만 아니라 강태민 회장의 리더십을 그 어느 때보다도 공고하게 만들었. 강태민은 방금 전 긴급 기자회견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이었. 그는 72시간의 사투가 남긴 지독한 피로를 억누르며 자신을 향해 경외와 안도감이 뒤섞인 눈빛으로 고개를 숙이는 직원들 사이를 덤덤하게 가로지르고 있었. 그의 얼음 요새는 더욱 견고해진 듯 보였. 그는 회사를 지켜냈, 적을 심판했으며 그의 제국은 다시 안정을 되찾았. 하지만 그의 검은 눈동자는 그 어떤 승리의 기쁨도 담고 있지 않았. 그는 공허했. 때 로비의 회전문을 향해 걸어가는 익숙한 실루엣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 검은색 바지 정장,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묶어 올린 머리, 그리고 NCM의 로고가 희미하게 밝힌 서류 가방. 서지우와 그녀의 팀이었. 그들은 마치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처럼 빠르고 효율적이며 그 어떤 미련도 남기지 않은 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 그들의 임무는 완수되었. 오진우 이사는 병원에서 안정을 되찾으며 검찰에 모든 증거를 제출했. RS 캐피탈은 자금 동결과 핵심 파트너 박상훈의 체포로 인해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기 위한 법적 공방에 휘말리게 되었다. 태민은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그쪽으로 향했다. NCM팀은 태민을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 서지우는 팀의 맨 앞에서 며칠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평온하지만 동시에 다시 완벽한 타인의 얼굴을 한 채 그를 바라보았.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10년 전의 상처도 워룸에서의 긴박함도 남아있지 않았. 오직 임무를 완수한 프로페셔널의 냉철함만이 자리하고 있었.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미터였지만 마치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는 듯했. 서수석, 태민이 먼저 입을 열었. 그의 목소리는 다시 YJ 그룹 회장의 얼음 요새의 목소리로 돌아와 있었. 이번 NCM의 성과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YJ 그룹은 당신들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그는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건넬 수 있는 최상의, 그러나 가장 공식적인 인사를 건넸. 로비를 지나던 직원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차가운 CEO와 그를 구한 미스터리한 협상가의 대면에 주목하며 숨을 죽여. 지우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그의 인사를 받았 임무였을 뿐입니다. 강 회장님, 저희는 저희의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 역시 그 어떤 사적인 감정도 배제된 완벽한 NCM 수석 협상가의 것이었. 오진우 이사님의 증언은 RS 캐피탈의 불법적인 공매도 시도를 입증할 완벽한 증거가 될 겁니다. YJ 그룹의 정상화는 시간 문제일 겁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본사로 복귀하겠습니다. 그녀는 태민에게 악수를 청했. 태민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그녀의 손을 맞잡아 차가웠다. 10년 전 그가 기억하던 따뜻한 온기는 어디에도 없었. 차갑고 단단하며 자신감 넘치는 프로의 손이었. 그들의 손이 떨어지는 순간 그것은 그들의 불편한 동맹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 안녕히 계십시오. 강 회장님. 지우가 돌아섰. 그녀의 팀원들은 이미 회전문 밖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 그녀는 10년 전 그날처럼 다시 그의 앞에서 망설임 없이 돌아섰. 그녀의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또각 소리가 태민의 심장을 내리치는 듯했. 그녀가 떠나고 있었. 그를 구하고 그의 제국을 되찾아준 뒤 다시는 돌아보지 않을 것처럼 그녀는 단 한 걸음, 두 걸음 회전문을 향해 나아갔다. 태민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 모든 것을 되찾았는데 왜 심장은 이렇게 텅 비어버린 것일까? 박상훈을 무너뜨리고 YJ를 지켜낸 이 승리가 그녀가 사라지는 순간 아무런 의미도 없어진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 그는 10년 동안 자신을 속여왔. 회사를 되찾는 것이 그의 유일한 목표라고 하지만 아니었. 그는 그녀를 잃어버린 그날부터 단 하루도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었. 그녀 없이는 이 얼음 요새는 그저 화려한 감옥에 불과했. 그는 더 이상 YJ그룹의 회장이 아니었. 그는 10년 만에 자신의 감정을 봉인했던 그날의 강태민이 아니었. 로비에 가득 찬 직원들의 시선, 방금 전의 기자회견, YJ의 주가, 그 모든 것이 하얗게 사라졌다. 그녀가 저 회전문을 통과하는 순간 그는 그녀를 영원히 잃게 될 것이다. 10년 전의 비겁함 때문에 그리고 지금의 오만함 때문에 그는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없었. 서지우 태민의 목소리는 절박함 그 자체였. 그것은 회장님의 목소리가 아닌 한 남자의 외침이었다. 로비의 모든 소음이 일순간 멈췄. 모든 직원들이 방금 자신들의 얼음 요새에서 터져나온 그 이름을 믿을 수 없다는 듯 태민을 쳐다보았. 그는 서수석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이름을 10년 동안 가슴속으로만 수없이 되뇌었던 그 이름을 그의 제국 한복판에서 외쳤. 지우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다. 그녀의 등은 여전히 그를 향해 있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차마 돌아설 용기가 나지 않았. 이 모든 것이, 이 지독한 임무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녀가 10년간 애써 지워왔던 그 남자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태민은 성큼성큼 그녀에게로 걸어갔. 수십 쌍의 눈이 그들을 따랐지만 그의 눈에는 오직 그녀의 뒷모습밖에는 보이지 않았. 그는 그녀의 바로 뒤에 멈춰섰. 가지마. 그의 목소리는 방금 전의 외침과는 달리 낮고 떨리고 있었다. 제발, 다시는 내 앞에서 그렇게 가지마. 얼음 요새는 수백 명의 직원들 앞에서 그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 강태민의 절박한 외침은 YJ 그룹타워의 거대한 로비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시간과 공간, 공기의 흐름마저 멈춘 듯했. 수백 명의 직원들이 숨을 죽인 채 자신들의 얼음 요새가 한 여자의 이름을 부르며 무너져 내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했다. 서지우는 회전문을 불과 몇 걸음 앞두고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섰. 그녀의 등은 여전히 태민을 향해 있었지만 그 단단하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프로페셔널한 가면은 산산조각났.
NCM의 수석 협상가로서 그녀가 수십 년간 쌓아올린 철벽 같은 방어막이 그의 목소리 하나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돌아설 수 없었. 이 로비 한복판에서 10년 만에 자신을 붙잡는 이 남자를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와 함께 있던 NCM 팀원들조차 당혹감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자신들의 전설적인 리더가 다음 행동을 결정하기만을 기다렸. 태민은 그녀에게로 성큼성큼 걸어갔. 그의 눈에는 더 이상 YJ 그룹의 직원들도 그를 둘러싼 세상의 시선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10년 전 그가 놓쳐버린, 그리고 방금 전 다시 잃을 뻔했던 그녀의 뒷모습만이 존재했. 그는 그녀의 바로 뒤에 멈춰 섰. 그의 거친 호흡이 그녀의 머리카락에 닿을 듯 가까웠. 가지마. 제발. 다시는 내 앞에서 그렇게 가지마. 그의 목소리는 애원이었. 10년 묵은 후회였. 지우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분노, 슬픔, 그리고 지독한 혼란으로 뒤엉켜 있었다. 지금 여기서 뭘 하자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끝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 그녀는 YJ의 회장이 아닌 한 남자로서의 강태민을 노려보고 있었. 태민은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 그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모든 방어막을 해제한 채 그녀 앞에 섰. 따라와줘. 지금 당장 너와 가야 할 곳이 있어. 그는 그녀의 손목을 잡으려다 순간 망설였. 대신 그는 자신의 차키를 꺼내든 채 그녀보다 먼저 발걸음을 옮겼. 로비의 직원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비상구 계단을 향해서였다. 그는 그녀가 따라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지우는 자신의 팀원들을 바라보았. 그녀는 팀장으로서의 마지막 명령을 내렸. 먼저 복귀해. 이건 개인적인 일이야. 팀원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 지우는 자신의 서류 가방을 고쳐쥐고 수백 명의 시선을 뒤로 한 채 10년 전의 운명처럼 다시 한번 강태민의 뒤를 따랐. 그들은 아무도 없는 비상 계단을 통해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